아이사랑TV 김관장입니다. 자, 오늘 10강부터는 앞에 편집하기가 조금 어려워서 바로 그냥 PPT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강 첫째, 가운데, 그리고 막내입니다. 아이들마다 첫째나 가운데나 그리고 막내에 따라 특성이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한 거 볼까요? 우리 아이 훈육 잘하기는 저번 뜻이 9-3강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가 있는 아이, 형제가 없는 아이. 형제가 없는 아이는 외동이겠죠. 자, 형제가 있는 아이는 형제가 있는 아이, 첫째건 둘째건, 두 명이건 세 명이건 있는 아이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첫째는 어떤 특성이 있나, 가운데는 어떤 생활이 있나, 또 막내는 어떤 특성이 있나,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제가 있는 아이와 형제가 없는 아이. 자, 외동아이와 형제가 있는 아이의 차이는 다음과 같은 형태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보를 모른다, 자기중심적이다, 이해심이 없다, 남을 고려하지 않는다, 양보 예의 경우에 대한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요, 혼자이기 때문에 배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거, 양보라든지 자기중심적이다, 이해심이 없다, 남을 고려하지 않는다. 요거는 혼자이기 때문에 못 배우는 겁니다. 이거는 아이들의 잘못이 전혀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캐치해서 잘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에 대한 과도한 사랑은 아이에게 약간의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해가 되냐면은 이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지나친 사랑은 이제 모자라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어요. 자, 어떤 게 있냐? 자, 외동자녀. 잠깐만요. 다 화면을 켜고 할게요. 자, 양보를 잘 모른다. 자, 어떤 부분에서 못하면은 어려서부터 외동자녀들은 양보를 할 일이 없습니다. 외동의 아이들은 다른 형제들과 경쟁을 해야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자이건 타이건 상황적 여건이건 양보를 해야 할 일이 많이 발생하지가 않아요. 거기에 더해서 아이가 혼자이기 때문에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예쁜 아이를 더욱 소중하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더라도 대부분 오케이 들어주시게 돼요.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 아이에게 양보의 개념과 필요성을 알려줘야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양보할 일이 없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할 일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해도 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이한테 양보받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보를 배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녀 같은 경우는요, 자이건 타이건 상황적 여건이건 양보를 할 일이 발생하죠. 왜냐면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은 어쩔 수 없이 동생에게 양보 또는 형에게 양보를 할 일이 생깁니다. 모든 물건을 두 개를 구비할 수도 없고 연령차가 있기 때문에 동생이 필요한 물건과 언니, 형들이 필요한 물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형제 사이에서는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그래서 많습니다. 이런 일이 자주 벌어질 때 정확하게 양보의 개념과 필요성을 알려줘야 됩니다. 자, 형제가 있는 친구들은 자이건 타이건 양보를 대해서 엄마 아빠가 형제가 돼서 형 또는 그 약간 위에 있는 사람이 돼서 알려줘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황적 여건에 의해 형제자매가 있는 아이들은 양보를 하기 쉽지만 그만큼 외동 자녀에게는 많이 더 이런 상황적 여건, 형제자매가 있는 예를 들어서라든지 친구의 예를 들어서라든지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보를 해주는 거라는 거를 꼭 알려줘야 돼요. 엄마 아빠가 양보를 해준다는 거를 꼭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가질 수 없는 거지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너가 이거를 가질 수 있는 거야 라는 거를 반드시 양보를 알려줘야 돼요. 안 그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살, 5살, 6살, 7살 그렇게 3, 4년을 4살 때부터 4년을 그럼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는 반평생 8살 중에 6살 만으로 6살 정도죠. 반평생 이상을 양보를 안 하고 산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에게 갑자기 규칙대로 행동하라고 그러고 양보를 하라고 그러고 그런다? 그러면은 되게 상황이 아이가 적응을 못할 수가 있죠. 유치원에서 그런 거를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치원에서는 아이의 안전을 좀 더 많이 신경 쓰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예의라든지 양보라든지 이런 교육은 조금 집에서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다음, 자기중심적이다. 왜 자기중심적일까요? 자,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아이를 위한 중심으로, 아이 중심으로 벌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부 다 아이 거가 되거나 아이에게 유리하거나 아이한테 가게 되는 결과값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외동아이들은 좀 느긋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자신에게 이익이 돌아오는 부분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고기를 집어요. 그러면은 저 고기가 내 입으로 들어올 걸 알고 있어. 왜? 엄마,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내 입에 넣어줄 거거든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고기를 구울 때 막 내가 먼저 할 필요가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내 입에 들어옵니다. 그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물건을 사와도 아이스크림을 사왔어. 결국 저건 내 입에 들어와요. 장난감을 사왔어. 결국 저건 내 손에 들어와요. 아이는 혼자 있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자기 손으로 자기 입으로 또는 자기가 가질 걸 알고 있습니다. 반복학습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음식을 먹는다든지 할 때 아이 먼저보다는 엄마가 먼저 먹을 수 있고 아빠가 먼저 먹을 수 있는 부분을 알려주고 난 다음에 이게 엄마가 한 음식이고 아빠가 사온 음식이기 때문에 너한테 양보를 해준다는 거, 그걸 아까 그 양보 있죠? 그걸 알려줘서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원래는 엄마 아빠 중심적으로 돌아가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상황은 왜냐면 엄마 아빠는 가정 그 아이를 키우고 먹고 입히고 그런 부분에 의해서 나가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부분도 설명해 줘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엄마 아빠 중심으로 갈 수 있지만 소중한 너를 위해서 양보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너도 엄마 아빠한테나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양보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부분을 아까 양보와 자기중심적이다는 부분을 통해서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필요한 사람이 그 형제 자녀가 있는 아이들은요, 필요한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인정하게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형에게 필요한 물건과 동생에게 필요한 물건 또는 함께 가지고 놀 물건이지만 순서의 차이가 있게 됩니다. 어떤 순서냐면은 형한테 먼저 필요할 수가 있고 동생한테 먼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갖고 싶을 때 다 가질 수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돼요. 왜? 너무 어린 친구가 아직까지는 이게 자기 건지 형 건지 언니 건지 누나 건지 구분을 못하면 잡고 떼쓰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아이랑 싸우지 않아야 된다는 걸 배웠기 때문에 그걸 또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그 동생에게 이거를 강제로 뺏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양보하게 되고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에서는 이걸 내가 못 갖고 노는 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있으면서 자기 혼자서 다 갖고 놀 수 있는 아이들을 많이 부러워해요. 그래서 자칫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내가 가지지 못한다면 남도 못 가지고 놀게 회방을 놓는 습관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만, 약속과 순서,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만 순서대로 가지고 놀거나 물건을 가질 수 있거나 뭐 음식을 먹을 수 있다거나 이렇게 그런 습관을, 그래서 순서를 잘 지키는 사람, 엄마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먼저 이익을 보는 습관이라는 게 생길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잘 얘기해주고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외동아이에게는 반복되는 아이를 위한 행동은 맞죠. 외동아이에게 반복되는 아이를 위한 행동을 계속 하시면요, 나중에 익숙해져서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아이들도 당연히 외동인 친구들한테 잘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이라든지 아이들이라든지 순서를 지키라고 하고 그 순서를 안 지킨 거에 대해서 나무라게 되면은 당황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많이 없애주려면은 집에서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아이가 무조건적으로 아이 말을 다 듣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건 정확히 끊어주시고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허락을 받고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아이에게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순서를 지키고 규칙을 지키도록 이렇게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해심이 없다. 이해심이 있을 수가 없죠. 왜? 이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동자녀들은 어른들하고 있습니다. 어른들하고 있기 때문에 사소하게 아이에게 필요한 거를 방해하거나 회방당하는 일이 없어요.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해줘야 되는 게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동생이나 형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해줘야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게다가 아이가 혼자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 그리고 조부, 조모님들께서도 오히려 아이의 투정까지 아이이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을 했다 하여도 그 잘못을 가지고 훈육을 하거나 뭐라고 나무라도 아이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삐져버립니다. 토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입장을 바꿔서 어떤 입장을 바꿔야 되냐면 너한테 싫지? 자, 우리 아이 A라는 아이가 있어요. A라는 아이가 자꾸 투정 부리고 큰 소리 부르고 먹고 싶다고 때를 씁니다.
이럴 때 입장을 바꿔서 이걸 못 먹게 하면 넌 좋아 싫어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니 당연히 난 싫다고 그러죠. 그러면은 바꿔서 너가 소리 지르면 엄마는 좋아 싫어? 그럼 엄마가 싫은 걸 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입장을 바꾸는 거. 제가 이제 아이사랑 TV 교육에 많이 얘기했던 부분이죠. 입장 바꿔 생각하기. 이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예를 들어서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외동자녀들은. 왜냐하면 이해해줘야 되는 상황이 없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이 많이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를 훈육하기보다는 찬찬히 대화를 통해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자, 형제 자녀가 있는 아이들은 자매나 형제 사이에서 반복되는 다툼이 이해심을 좀 키웁니다. 형은 동생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생은 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 둘 다 아이기 때문이죠. 7살도 아이고 초등학교 3학년도 아이입니다. 이게 형이라고 해서 이 아이가 형이라고 해서 7살을 당연히 이해할 거란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큰 아이의 섭섭함을 작은 아이에게 체험시키고 그래서 형이 하고 싶은 거 못하게 너 하고 싶은 거 못하게 하면은 섭섭해 안 섭섭해? 형도 마찬가지야. 형은 당연히 사람 아니야? 당연히 섭섭하지.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작은 아이가 어려움은 큰 아이의 과거에 비교해서 항상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3학년짜리 친구한테 너 1학년 때 이거 알았어? 지금 할 수 있는 거? 동생은 지금 어때? 너 1학년 때 못했던 것보다 더 어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걸 할 수 있겠나요? 당연히 못하는 거라고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어려우니까 양보가 아니라 동생을 좀 도와줘라. 동생을 좀 할 수 있도록 네가 좀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형에게 약간의 권한을 줘가면서 아이에게 양보를 할 수 있도록 또는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많이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상황을 그렇게 이해를 시켜주면은 아이가 팀을 꾸리면 돼요. 두 아이가 서로 다툴 때는 이제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다가 어디랑 비교하냐면은 학교에서 만약에 다른 친구가 동생을 어떻게 해? 그럼 너 형으로서 어때? 그 친구 혼내주고 싶잖아. 그 친구 뭐라고 하고 싶잖아. 그런 거예요. 팔은 안으로 굽습니다. 이 아이들 둘이 있으면 다투이지만요. 외부에서 어떤 일이 온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은 아이들끼리 뭉칩니다. 그래서 항상 이 형제가 다투는 아이들은 외부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 거라고 가정을 좀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들끼리 서로 상당히 많은 이해심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상대방도 반드시 싫어함. 요걸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건 상대방도 좋아함. 그러면은 내가 싫어하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행동을 상대방에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친구랑 상당히 친해지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자, 남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건 또 당연합니다. 왜냐면 외동인 자녀들은 남을 고려하는 상황이 없습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누구와도 입장을 바꿔보던 상황이 없어요. 왜? 집에 어른들만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남을 고려할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왜? 어른들만 있기 때문이에요. 자, 유치원에서는 어떤 선생님들도 아이들이 이제 무리가 가거나 어려운 상황 교육을 하시기보다는 다치지 않고 집에 잘 돌아가는 부분에 최선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상황 교육이 항상 어렵습니다. 왜냐면 아이들에게 상황을 이해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외동인 친구들은 그 뒤에 그 5살짜리 동생, 뭐 3, 4살 차이 나는 동생이 목말라가지고 막 헥헥대고 있어도 그냥 내가 먼저 목마르니까 물 먹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남을 고려할 상황을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동생이 어렵다고 해서 보살펴 줄 수 있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왜요? 저도 목마른데요? 왜 쟤만 목말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 5살짜리 동생이 힘들다고 해서 그걸 결코 양보하거나 용서해주지 않습니다. 용서가 아니죠. 양보하거나 배려해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걸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형제 자녀가 있는 아이들은 큰 아이에게 부모님들은 이제 동생 돌보는 것을 가르치게 되죠. 그래서 억지로 큰 아이들은 너무 싫지만 어느 순간에 이제 숙명처럼 자기 동생을 자꾸 챙겨요. 뭐 데리고 가라, 데리고 와라, 뭐 가방 들어줘라, 아니면은 뭐 물건 챙겨줘라, 우산 갖고 와라, 뭐 이렇게 큰 아이들에게 주문을 넣어요. 그러면 이제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또 동생들에게 또 싫어하는 잔소리를 계속해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것처럼 우산 챙겼어, 안 챙겼어. 왜? 동생이 안 챙기면 자기가 혼나니까. 그래서 숙명처럼 또 아이들 또 동생도 처음에는 엄청 싸우고 똑같이 어린이고 똑같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형하고 1살 차이밖에 안 되는데 그냥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너무 싫어.
동생들은 너무 싫어. 형이 뭐라고 하면 막 죽을 것처럼 싫어해요. 그러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은 형이 챙겨주는 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건 근데 좀 안 좋은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 왜냐면 상황에 맞게끔 형이 할 일이 있고 동생이 할 일이 있고, 그리고 또 그 큰 아이를 생각해 보세요. 1학년 때 혼자 스스로 했던 아이가 왜 그 동생은 1학년 때 못해? 그건 아니지. 그래서 형이 했던 그대로 할 수 있게끔, 동생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많이 도와주시고, 정 어렵다 싶은 것만 동생이 형에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형 나 좀 도와줘,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많이 알려주시고 대화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이에 맞는 아이의 위치와 동생으로서 외동아이, 또 친구로서의 외동아이, 언니 형으로서의 외동아이, 이 말이 뭐냐면 5살짜리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4살짜리 유치원생한테는 큰 아이죠. 6살짜리 아이한테는 작은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5살짜리 아이가 너무나 작아요. 진짜 딱 봐도 애기인데, 7살짜리 유치원생하고 있으면은 되게 위험하고 안 좋아요. 왜? 유치원이지만 한 학기씩 따지면은 거의 6살 차이 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따지면은 5살 1학기, 2학기, 6살 1학기, 2학기, 7살 1학기, 2학기가 있기 때문에 거의 한 6년 차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아이가 7살이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린아이고 유치원생이 맞죠.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아이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새로 들어온 5살짜리한테는 이 아이는 엄청나게 큰 유치원생인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인 거. 그래서 우리 아이가 5살의 아기 상태랑 7살의 어린 상태랑 초등학교 들어가서 3학년에 조금 어린 게 지난 상태랑 이 상태를 항상 인지하시고 숙지하시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다 아기예요. 6학년 아이도 아기입니다. 집에 가면 아기라고 불러요. 근데 1학년 아이한테 비하면 너무나 큰 아기죠. 그래서 우리 아이인데 동생이 먼저 장난을 쳐서 6학년 친구가 뭐라고 하게 되면은 1학년 친구 엄마는 6학년이나 된 아이가 막 학교 폭력처럼 행사를 한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아이도 아이예요. 물론 진짜로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은 너무 나쁜 거죠. 하지만 보통 대부분 그 서로 장난치다가 하지마 하다 벌어진 일이 대부분이에요. 물어보시면 알고 또 이게 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지만 나이가 먹어서는 또 가해자의 위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항상 아이의 그 커가는 위치에 따라서 아이가 포지션이 틀려요. 그거를 항상 인지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이게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는 자녀들은 이게 좀 쉽죠. 왜? 동생과 형의 위치, 나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또 동생을 보면서 형은 과거를 생각할 수 있고, 동생은 또 형을 보면서 그 위치 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형제 자녀가 있는 친구들이 좀 유리합니다. 자, 양보 예의 경우에 대한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양보나 예의 경우에 대한 많은 교육은 외동자녀는 형제들이 없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대화를 통해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예의 경우 그리고 양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대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동생이나 형이 있으면 참 편해요. 왜 그러냐면 동생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생 입장에서 설명해 주면 되고, 형한테 이러면 안 된다는 입장에서 형 입장에서 설명해 주면 됩니다. 근데 자기 또래나 형 동생이 없기 때문에, 언니 동생이 없기 때문에 외동자녀들은 이거를 부모님의 역할을 대신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한테 당연히 잘해줘야 되는 존재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엄마 아빠들이 아이를 위해서 한 번도 나무라지도 않고 혼내지도 않고 뭐 따끔하게 뭐 그 옛날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혼내시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거의 무슨 아빠나 엄마는 내 말을 들어주는 존재로 인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지금 물어보면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엄마 아빠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는 한 번씩 물어보시면 압니다. 엄마 아빠한테 어떻게 하면은 엄마 아빠 행복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아이에게 잘 물어보면은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떤 대답이 나오냐면은 하고 말아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걸 나열하지도 않고 몰라요 이러고 말아요. 왜? 엄마 아빠가 뭘 해야 좋아하는지는 한 번도 물어본 적도 없고 대화를 통해서 밝혀진 적도 없어요. 그래서 외동자녀들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약합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친구 역할도 해주고 오빠 역할도 해주고 형님 역할도 해주고 진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양보를 해주고 또 예의를 지켜야 되는 부분, 또 상대방이 뭐 하나 줬으면 감사하다고 하고 또 거기에 또 다른 친구에게 또 베풀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진짜 항상 친구처럼 누나처럼 형처럼 아빠처럼 엄마처럼 해서 항상 많이 알려주셔야 돼요. 그게 이제 외동에게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큰아이는 정제 자녀가 있는 아이는 어떻게 되냐? 큰아이는 작은아이를 대상으로 작은아이 나이였을 때 부분을 말하면서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왜냐면은 너 7살 때, 6살 때 이랬던 거, 엄마한테 이랬던 거 기억나요? 동생이 지금 그런 상태니까 너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한테 뭐라고 하면 안 된다는 부분, 뭐 그런 부분들을 인지시켜 주면 되고요. 동생은 형 봐, 지금 우리 동생처럼 막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막 떼쓰고 어리광 부립니까? 아니죠. 안 그래요. 왜? 동생이 그렇게, 동생한테 그런 말 할 때 형들은 의젓한 모습을 보이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대상이 있다는 건 이렇게 편한 겁니다. 그래서 작은 아이도 큰 아이를 대상으로 보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걸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다 보면은 큰 아이는 작은 아이를 대상으로 깨닫는 게 있고 작은 아이는 큰 아이를 대상으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외동인 자녀들은 비교 판단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훈육을 하기보다는 대화 형식으로 인간적 접근으로, 자, 우리 영희야, 엄마는 이렇게 영희한테 있는 거 지금 먹고 있는 거 가져가면은 영희 좋아요, 싫어요? 싫지. 그럼 반대로 엄마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영희가 와서 엄마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떼쓰고 뭐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 엄마가 좋아, 싫어? 싫지. 영희도 싫으니까 엄마도 싫은 거야. 엄마도 그럼 영희한테 당연히 삐질 수도 있고 토라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얘기를 안 해? 영희를 사랑하니까. 영희가 실망하는 모습을 보기 싫으니까. 근데 이걸 계속하면은 어떻게? 엄마도 그럼 영희한테 실망을 해야 되겠지? 실망을 하는 순간 뭐냐면 지금 영희한테 잘해주던 행동은 하지 않게 될 거야. 너가 지금 먹고 있는 또는 가지고 놀고 있는 장난감은 엄마가 다시 가져갈 거야. 왜? 엄마도 기분 안 좋으니까. 마음이 상했으니까. 엄마한테 영희가 막 하니까 영희가 가지고 놀았던 모든 것들을 엄마가 도로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상황 설명을 계속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 얘기를 엄마 걸로 한 번, 아빠 걸로 한 번, 그 다음 할아버지 걸로 한 번, 할머니 걸로 한 번, 그 다음 학교 가서 친구 걸로도 한 번, 동생 걸로도 한 번, 그 다음 또 그 주변에 있는 친척형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나이가 많은 친구들이라든지 그런 애들 입장에서도 한 번, 이렇게 6번, 7번씩 설명을 해 주셔도 실질적으로는 이게 체험을 하기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진짜로 형제자매가 없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없는 사이에서 형제들 간에 일어나는 일들을 체험하는 거는 그래서 좀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동인 자녀들은 반드시 집단 생활을 할 수 있고 단체 생활을 할 수 있는 데서 많은 보호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집단, 뭐 태권도는 당연히 해당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뭔가 지금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지도자를 만나서 많은 상황을 익히고 배우고 또 양보하는 거를 체험하고 경우를 지키는 방법도 배우고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다른 친구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예의를 지키는 거, 경우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익숙해지게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요, 그냥 커요. 외동 아이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3학년 지나서 5학년이 되면은 고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12살이잖아요. 10년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강산이 변할 만큼. 그런데 이미 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기간이 10년인데 그거를 중학교 가면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고등학교 가면 바뀔까요? 더 안 바뀌죠. 오히려 더 큰 걸 바라게 되죠. 처음에는 과자를 바라던 게 중학교 때는 게임기를 바라고 고등학교 때는 용돈을 바라면서 뭐 더 큰 거 뭐 해야 될 것들을 너무너무 이렇게 점점점 커지게 돼요. 대학교 가면 바뀔까요? 뭐 어른이 되면 바뀐다? 어른이 돼서 바뀌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 것 같습니다. 뭔가 좀 많이 큰 힘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면 성격이 변할 수도 있는데 어른이 돼서도 바뀌지 않는다고 저는 보는 경향이 커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20살 때 가르치던 친구들이 지금 거의 뭐 20대 후반이 됐는데 그 친구를 보면 어릴 때 성격 그대로예요. 네, 뭐 별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 대신 대화는 잘하죠. 언어가 늘어났으니까 마치 아이고 안녕하셨습니까 뭐 이런 예의 바른 단어들은 사용해요. 근데 본질은 그렇게 크게 바뀌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남한테 이제 자기가 먼저 우선적이고 자기가 먼저 이득을 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많이 바뀌지 않아요. 이렇기 때문에 외동인 자녀를 두신 분들은 제가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죠. 지나친 사랑이 모자라는 것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약간은 아이들에게 훈육도 좀 강하게 하셔야 되고, 또 약간은 혼낼 때는 정확하게 딱 혼도 내셔야 되고, 그리고 예의를 가르쳐 줘야 되고, 양보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경우도 가르쳐 줘야 되고, 남도 생각하는 방법, 입장 바꿔서 생각해야 되고, 또 약간은 손해를 보더라도 이럴 수 있다라는 거, 그 손해는 반드시 나이 어린 동생이라든지 나이 어린 조카를 얘기를 들면서 예를 들으시면 되고요. 자기중심적인 거, 모든 일은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먼저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라든지 아버님이라든지 아니면은 할아버지 할머니라든지 반드시 아이가 먼저 양보를 하게끔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에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처음부터 자기가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하고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걸 당연하다고 인식이 돼서 10년이 지나면은요, 그거는 앞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는 절대 못 받고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힘들어지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첫 번째로 형제가 있는 아이와 형제가 없는 아이, 외동 아이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봤어요. 그리고 형제가 있는 거랑 차이점에 대해서 좀 많이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왜냐면 외동의 특징이 가장 조금 뚜렷하고 많이 고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최초로 오랜만에 20분이 넘어갔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역시 설명할 게 많고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만큼은 제가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한 번씩 좀 잘라서 가고 싶지만 다음 것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좀 길게 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여기까지 잘 보시고, 혹시 요거 뭐 이게 뭐 필요하시면은 한 장 한 장씩 제가 뭐 준비를 해 놓을 테니까 뭐 메일 주소 달아 놓으시면은 제가 요거를 캡처를 다 해서 다시 장표를 만들어서 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물론 댓글 달아주시고 뭐 추천과 좋아요 당연히 눌러주신, 구독과 추천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그렇게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 많은 댓글도 달아주시고 많이 시청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장이었습니다.